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건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던 날이었답니다. 화면 가득 뜬 낯선 번호, 수원 지역 번호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마트 계산대 쉬는 시간이었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채로 받았죠. 담임이라고 했답니다. 현우 담임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더군요. 조심스럽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톤이랄까요? 혹시 박현우 학생 어머니드시죠? 전학 소속이 다 됐다고 연락드리려고요. 전학이요? 그 단어가 귀를 통과하는데 한참이 걸렸답니다. 전학. 우리 현우가 내가 동의한 적 없는 전학이. 그날 퇴근하고 현우 방 문을 열었더니 책상 위가 텅 비어 있더군요. 지우개 가로 묻은 공책들, 붙여놨던 수학 공식 쪽지, 구석에 쌓아두던 만화책, 전부 없었죠. 서랍도 반쯤 비어 있고 언제 이걸 다 치운 건지. 나는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신호가 없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이가 현우 방에 들락거렸거든요. 현우 성적표 어디 있냐고, 생활기록부 뭐가 필요하냐고. 저는 학교 행사 준비하나 보다 했죠. 그이가 학교 일을 챙기는 게 어디 있나 싶어서 오히려 반가웠을 정도였거든요. 올해 55이에요. 경기도 외곽 작은 빌라. 남편 박재홍 씨와 30년 가까이 살았죠. 아이는 현우 하나. 마트 파트타임 일 끝나면 저녁 차리고 현우 숙제 봐주고 그이 늦게 들어오면 대운국 올려놓고 먼저 자는 게 하루였답니다. 현우는 말수가 없어도 눈치가 빨랐더군요. 아이는 엄마를 보고 자란다더니 꼭 그랬죠. 학교 갔다 오면 먼저 부엌으로 와서 뭔가 도울 일 없나 기웃거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지금 어딘가 낯선 곳에 있다는 거였답니다. 그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4번째에 받더군요. 왜 현우 학교에서 전학 수속됐다고 전화가 오냐고 물었답니다. 조용히 떨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고서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아버지 권한이야. 그게 전부였답니다. 설명도 미안함도 묻는 말에 대한 답도 없이 전화가 그냥 끊겼죠. 손에 쥔 전화기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현관 신발장 앞이었거든요. 현우 운동화 한 켤레가 없더군요. 작년 겨울에 제가 사준 흰 운동화, 아이가 이미 짐을 챙겨간 거였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오래된 일이었죠. 현우가 초등학교 때였답니다. 영어 학원을 보내려고 제가 알아봤는데 그이가 하루 만에 다른 학원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죠.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딱 하나였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 한마디로 끝이었답니다. 저는 그냥 알댔다고 했죠.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한테 상처가 될까봐. 중학교 올라갈 때는 성적표를 보고 말았죠. 담임선생님께 따로 전화해서 제가 직접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이미 상담을 다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우 엄마인데 그 학교에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일들이 쌓였답니다.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면 제 쪽을 보지도 않고 한마디 하는 시기였죠. 당신이 뭘 한다고. 처음엔 흘려들었답니다. 2번째도 참았고 3번째쯤 됐을 때는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밥알이 목을 잘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현우 방 정리를 하던 날이었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평소에 늘 꽂혀있던 수첩이 없더군요. 현우가 교통카드랑 같이 넣어두던 그 수첩.
서랍 안쪽에 지우개 가루만 남아 있었죠. 아이가 언제부터 짐을 챙겼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이한테 다시 물었거든요. 현우가 거기서 어디서 자냐고, 누가 밥은 챙겨주냐고. 알아서 다 됐어. 당신은 신경 꺼. 신경을 끄라고요? 내 아이한테. 그날 밤은 잠을 못 잤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내가 뭘 놓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열흘쯤 지났을 때였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받았더니 아무 말이 없다가 잠시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현우였답니다. 숨을 죽이고 거는 전화였거든요. 누가 들을까봐 그러는 것 같았죠. 코가 찡했답니다. 근데 울면 안 된다 싶어서 입술을 깨물었죠. 아이 앞에서만큼은. 현우야,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부엌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더군요. 오래전부터 갈아야지 했는데 그것도 못한 채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핑계도 이제는 제 발목을 잡지 못했죠. 현우가 집에 가고 싶다 했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더군요. 다음 날 새벽이었답니다. 눈을 뜨자마자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따질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싶었죠. 현우가 전학 간 도시, 수원에서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였답니다. 지도 앱을 켜서 학교 주소를 찾아 적었거든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눌러 쓴 글씨는 또렷해졌죠. 버스 안은 조용했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더군요. 꽃잎이 바람에 쏠려서 차선 위로 흩어졌죠.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이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내려서 골목을 걸었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문자에서 봤던 동네 이름이 간판에 그대로 적혀 있더군요. 발이 저절로 멈칫했죠. 그때였답니다. 낯선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 사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회색 점퍼를 입고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죠. 단발머리에 연두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현우가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다리가 그 자리에 붙어버렸답니다.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군요. 그런데 현우가 고개를 돌려서 그 여자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아줌마 집에 오늘도 가요? 그 말이 귀에 박혔답니다. 아줌마 집, 오늘도.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 알아버렸거든요. 그 아이가 그 집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전학은 구실이었던 거죠. 남편은 현우를 그 여자 집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였답니다. 아이를 핑계로 그 생활을 만들어 온 거였거든요. 그것도 내 이름을 써서. 나는 골목 모퉁이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죠. 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고. 현우가 그 사람 옆에서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낯설었답니다.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가볍게 웃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손이 차가웠죠. 봄이었는데도 손끝에 감각이 없었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거든요. 왔던 길을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혼자 버스를 탔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버스가 출발하더군요. 그 아파트가 차창 너머로 멀어졌답니다. 이 사람과는 끝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상했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더 이상 흔들리는 게 없었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허물어진 것들이었던 거겠죠. 버스가 달리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졌더군요. 가지만 남아있었죠. 정한 언니한테 전화를 건 건 그 버스 안에서였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번호를 누르는데 3번이나 틀렸죠. 언니는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어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코가 찡해지더군요. 그래도 참았답니다. 언니, 나 변호사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다였거든요. 언니는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짧게 한마디 했죠. 순애야,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법원 조정기일이 잡힌 건 그로부터 2달 뒤였답니다. 그 사이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을 꺼냈거든요. 통화 내역 출력본, 전학 동의서 사본,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에서 우연히 본 카카오톡 화면을 찍어둔 사진들. 찍을 때는 왜 찍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죠. 수원 가정법원. 조정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이가 먼저 와 있더군요.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죠. 금태 안경을 굳혀 쓰면서 저를 한번 봤답니다. 그 눈빛이 뭐 얼마나 준비했겠어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조정관이 자리를 정리하자마자 그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동의서는 당신이 직접 서명했잖아. 목소리가 단단했답니다. 조정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조정관 쪽으로 밀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서였답니다. 그게 뭐야? 그의 손가락이 멈추더군요. 안경 너머 눈이 서류 위를 훑었죠. 조정관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동안 조정실이 조용해졌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 그의 얼굴을 봤거든요. 핏기가 빠지더군요. 볼이 먼저, 그 다음 입술이. 종씨, 그 서명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그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죠. 한 번 더 열었답니다. 당신이 동의했잖아. 그때 분명히. 언제요? 아이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한 거야. 내가 아빠로서. 그 여자 집 근처가 좋은 환경이에요?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졌답니다. 그의 호흡이 짧아지더군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됐죠. 변호사 선생님이 2번째 봉투를 꺼냈거든요. 카카오톡 캡처 11장, 그리고 그 여성 아파트 근처 카페 영수증 사진 5장, 날짜가 찍혀 있었죠. 현우 전학 신청일 사흘 전 것도 있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목소리가 커졌답니다. 하지만 금태 안경 너머 눈은 이미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을 봤다가 조정관을 봤다가 서류를 봤다가 저는 보지 않더군요. 조정관이 결과를 읽었죠. 친권 및 양육권, 윤순의 단독, 재산분할 6대4, 순애 측 유리, 위자료 별도 산정. 잠깐. 그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일어섰거든요. 코트 단추를 잠갔죠. 제일 위쪽 것부터 하나씩. 그이가 뒤에서 뭐라고 했는데
들리지 않았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복도로 나왔어요. 법원 창문으로 5월 햇살이 들어오더군요. 경란 언니가 복도 끝에 서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팔을 잡았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켰거든요. 30년 만이었죠. 2달이 지났답니다. 현우가 원래 학교로 돌아온 첫 번째 주말 아침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죠. 이제는 습관이 됐답니다. 부엌에 불을 켰어요. 전셋집 부엌은 빌라 때보다 좁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죠. 제 손으로 고른 곳이었거든요. 도시락통을 꺼냈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팔을 송송 썰면서 가스 불소리만 들렸죠. 이른 아침 특유의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그 조용함이었거든요. 조정 결과를 들었던 그 복도가 문득 떠올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리노륨 바닥 냄새. 경란 언니 손이 제 팔꿈치를 잡던 온기. 그날 복도에서 맡았던 냄새가 아직 기억나더군요. 낡은 건물 특유의 먼지와 햇볕이 섞인 냄새였죠. 방에서 기척이 났답니다. 현우였거든요. 교복 바지를 들고 부엌 문턱에 서 있었죠. 무릎 쪽이 조금 늘어났더군요. 다려달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들고 서 있는 거였답니다. 계란말이 뒤집개를 내려놓고 바지를 받았거든요. 다림질판을 꺼내면서 아이 얼굴을 봤죠. 눈이 아직 반쯤 감겨 있었답니다. 다림질판 위로 초여름 햇살이 들어오더군요. 창문 너머 골목에서 새소리가 났죠. 현우가 부엌 의자에 앉았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그걸로 충분했죠.